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책의 페이지는 1권의 265페이지에서 276페이지 배관의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배관의 종류별 설치 목적을 보겠습니다. 배관의 기울기를 주는 목적은 가지배관의 기울기는 찌꺼기가 교차배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교차배관에서 청소구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습니다. 헤드를 향하여라는 화재인지 기준을 그렇게 해석한 말 그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교차배관에 접속되는 부분을 향하여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화재인지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가지배관의 기울기는 250분의 1 이상으로 하는데 헤드를 향하여라는 문구를 교차배관과 접속되는 부분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배관은 교차배관으로 기울기를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교차배관은 또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하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청소구를 향하여 기울기를 하도록 청소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주배관 수직배관으로부터 청소구를 향하여 기울기를 주도록 하고 청소구는 이렇게 소방 호스를 연결해서 밖으로 찌꺼기를 빼냅니다. 그리고 배관의 종류별 설치 높이를 보면은 가지배관이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는 교차배관, 수평주행배관, 수평주행배관이 이제 각 층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과 연결되죠.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이 교차배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교차배관은 청소구도 있지만은 수평배관은 청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배관, 수직배관을 향하여 그러니까 수직의 배수배관 쪽으로 향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재안전기준이 없는 내용이죠. 우리 화재안전기준이 좋게 말하면 생략된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 배관의 방식의 종류를 보면 토너먼트 방식, 운동경기에 하는 방식이 토너먼트 방식이죠. 가지 배관 방식, 이 나뭇가지 형태의 이 배관 방식이죠. 이 가지 배관 방식을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주 내용으로 이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루프 배관 방식, 루프는 고리, 올가미나 동그라미 모양의 고리입니다. 격자 배관 방식은 격자는 이 그리드, 격자 이게 이제 한문이죠.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겠지 않은 구조나 물건 또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루프 배관 방식은 이 교차 배관이 이렇게 올가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격자 배관 방식은 이렇게 모든 헤드가 2 이상의 가지 배관에서 공급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쪽 어느 가지 배관이 문제가 있어도 다른 가지 배관에서 헤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관의 종류별 장단점을 보면은 토너먼트 방식은 마찰 손실이 다른 배관 방식보다 상당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마찰 손실이 크다면은 펌프의 용량이 계산하다 보면 크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가지 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찰 손실이 커서 그런 거죠. 토넌트 방식은 화재 안전 기준에서 가스 개설비 그리고 분말 소화 설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는 근본 목적은 그 헤드마다 동일한 양으로 그 소화액이 방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찰 손실이 좀 있어도 헤드마다 동일한 양으로 방사하면은 그 소화에 이제 훨씬 균일하게 방호구역 안에 균일하게 우려져서 불을 끈다는 거죠. 가지배관 방식, 나뭇가지 형식이죠. 전형적인 규약,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의 그 기준에 정한 약속된 규정, 그러니까 규약 한문이죠. 약속된 기준에 의한 방식으로서 화재 안전 기준은 이 방식을 근간으로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 그 별표 1의 내용도 가지배관의 그 배관 방식 구형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전부 규약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격자나 루프 방식도 설계를 해야 될 부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격자 방식은 작동 중 개방 중인 헤드의 양 교차 배관으로부터 가지 배관 양 끝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계산기로는 설계가 곤란하며 컴퓨터의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리 계산의 설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자 배관 방식의 장단점과 가지형의 토너먼트형의 이 비교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배관의 구경의 설계, 배관의 굵기,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은 수리 배관 방식과 규약 배관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화재 안전 기준,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에 의해서 배관의 구경에 대한 설계는 규약 배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수리 배관 방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 배관 방식의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면 모든 수치는 표에 의하여 코드화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뒷부분에 이제 그 별표 1의 그 표의 정연 코드의 정해진 걸 이제 적용해 볼 텐데 뭐 전문 지식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배관이 크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제적이지 않다. 설비가 커지면 밸브의 수압이 가장 불리한 곳에 있는 헤드의 방사량이 적어진다. 균일하게 방사량이나 방수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설계죠. 수리배관 방식은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설계가 어려운 거죠. 실제 근접하고 경제성 있는 배관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의 배관의 구경이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한다 이죠. 수리에 입각한 엄격한 계산이 요구되므로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건물의 특성에 가장 근접한 배관의 설계가 가능하다. 그 수리배관 방식을 하면은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가지 배관은 유속 6m, 그 밖의 배관은 유속 10m를 초과할 수 있다. 초당 10m를 초과할 수 있다입니다. 배관의 내경, 배관의 내경 지름이죠. 내경을 구하는 공식으로는 Q는 VA, Q는 유량이죠. V는 속도, A는 그 단면적, 그러니까 배관의 단면적이죠. 그러면 A는 4분의 파이D 자석, 이게 이제 지름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걸 추측해 보면은 Q는
1분의 Q입니다. V 곱하기 4분의 파이 D 자성은 이제 이걸 또 합하면은 4분의 V 파이 D 자성.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이쪽 분자 분모 이렇게 곱하고 또 이쪽 분모 분자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4분의 4Q분의 그 V 파이 D 자성이죠. 이렇게 분자 분모를 곱하면 그러면 D 자성 요거만 이제 가지고 나오면은 파이 V분의 4Q죠. 나눠서 그리고 D 자성을 또 루트로 뒤집어 씌우면은 파이 V는 4Q 되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을 외워둬야 되겠죠. 이건 매번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없는 거고, 이 공식을 이제 실험을 구하는 공식을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지금 못합니다. 3이 아니고 1개. 1개가 설치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죠. 이 부분의 배강의 구경을 수리 계산에 계산하면은 Q는 유량을 이제 이렇게 변환해야 됩니다. 속도가 이제 화재안전기준에서 6m/s라고 초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은 메타와 초로 이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Q 유량은 세크와 세제곱미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방수량은 80L 분이죠. 화재안전기준에서 분당 80L 이상을 할 것 해놨으니까 이 80L를 세크 분의 초분의 세제곱미터로 변환을 하면은 분을 초로 하면 60을 나눠야 되죠. 그리고 80은 이렇습니다. 1000L는 1세제곱미터인데 80L는 0.08 세제곱미터입니다.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변하려면 1000을 이렇게 나누면 되죠. 0.08 이럽니다. 그러면 값이 Q는 0.0014 세제곱미터 분의 세크죠. 그러면 이제 Q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0.0014 그리고 그 유속 부위는 화재안전기준에서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7.32 이 17.32도 이렇습니다. 이 D를 계산한 것이 메타죠. 메타면은 1000을 곱하면 됩니다. 10mm는 1cm고 100cm는 1m니까 1000을 곱하면은 17.32mm. 그러면 우리 17.32mm는 국내에서는 배관의 생산하는 것이 이것보다 큰 배관은 25mm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25mm의 배관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규약 배관 방식을 이제 코드, 이게 코드 아닙니까? 코드, 그죠? 이건 뭐 좀 전에 수리계산처럼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배수형 헤더를 설치하는 거는 가란의 헤더수에 따르라 했죠. 이 가란의 헤더수에 따를 것. 만약에 헤더가 10개인 장소에는 10개인 장소 아니습니까? 10개가 여기 해당되죠. 그럼 50mm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형 헤더도 여기에 별표 1에서 주의 내용에 보면은 배수형 헤더는 가란의 헤더에 따른데 다만 100개 이상의 헤더를 담당하는 급수 배관의 경우는 100mm로 할 경우는 수리 계산을 통하여 유속 6m, 10m를 초과.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은 좀 기준이 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죠. (100mm) 이상으로 해당한다는 게 100mm로 할 경우에는 아니고 이거는 빼내는 게 맞을 겁니다. 100mm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의 구경은 유속 이렇게 적합하도록 설계하라 하면 되겠죠. 이게 있으면 아주 거추장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자의 아래와 아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한 급수간의 가지배를 병설하는 경우는 나란히 해당한다. 이 나란히 해당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 반자입니다. 이 바닥이고 천정이고 반자 속에 이렇게 헤드를 하고 또 반자 아래도 헤드를 하고 동일한 가지배관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 나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의 란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이 그림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 공급을 이쪽으로 되죠. 그러면 헤드 1개, 1개, 2개, 3개죠. 3개의 부분인 이 부분에는 이 30이나 30mm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개. 반자 속의 그 헤드는 나란히 하라 했죠. 이 나란히 하라 했는데 3개지요, 3개. 좀 전에 3개. 3개면은 1안에 해당됩니다. 2개까지는 해도 3개, 4개. 다음에 이제 1안은 5, 6, 7입니다. 그리고 이 1안에는 7 이상인 8부터 15까지. 이 화자님 기준도 이렇게 해야 되죠. 8에서 15. 여기는 16에서 30개일 때는 해도 그죠. 이게 이제 좀 쉽게 이 글자도 쓰는다고 근데 예산이 더 드는 거 아니죠. 이게 나라는 거죠. 이거는 60개가 아니고 31에서 60입니다. 그죠? 이건 100이 아니고 66에서 100개일 때는 100mm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수정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자, 7개인 이 부분의 헤드는 40mm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개인 이 부분. 여기 바로 있네요. 7개인 이 부분은 40mm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란에 해당될 때는 헤드 1개일 때는 이게 적용하고 2개일 때는 당연히 적용하죠. 3개, 4개, 5개일 때는 이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5가 아니고 3에서 5죠. 여기도 27개가 아니고 16에서 27개일 때는 80mm. 여기는 28개에서 40개 일 때는 90mm를 한다 이거죠. 이게 하자니기는 당연히 이렇게 수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또 규격 배관 방식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 가지 배관을 모두 공급하는 이 교차 배관의 이 부분은 몇 mm냐? 이 폐쇄형 헤드니까 가라는 헤드를 적용하죠. 그러면 12개입니다. 이 가지 배관은 지금 시해보면 12개면은 12개면 여기에 해당되죠. 12개. 10까지는 50mm입니다. 12개면은 30이 아니고 11에서 30개에 해당되는 이 나는 65mm를 적용해요. 65mm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4개.
24개면은 매 여기 해당되죠. 11S 개인 24개, 65mm.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헤더는 몇 개냐면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가지배 하나에 12개면서 5열이면은 60개입니다. 60개면은 여기에 생겨요. 80mm, 80mm죠. 이렇게 규약 배관 방식을 코드를 적용하는 것은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독학을 하면은 알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저책을 한다고 노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코드를 적용하는 거죠. 여기에 헤더 1개일 때는 몇 미리, 2개일 때는 3개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 50mm는 이 가지배관을 모두 공급하는 헤더 개수죠. 요 65mm는 이 두 열이 모두 해당되는 개수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이 표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리배관 방식은 100개 이상일 때는 수리배관 방식으로 하라죠. 뭐 화전지기 100mm일 경우에는 100mm 하면 되지 뭘 뒤에 수리계산 6m, 10m 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은 사족인 그 내용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A 부분 이거는 이제 헤더가 분명히 100개 이상이니까 수리 계산을 하면 구경이 얼마인지를 추적해 봅니다. 배관 공식은 아까 이렇게 외우라 했죠. 그럼 A 부분의 배관 이 총 개수, 이 모두의 개수는 256개입니다. 시에 보면은. 그만 헤더 한 개 분당 80리터를 방수해야 되므로, 그 방수량은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유속이, 10m/s죠. 가지배관이 아니고, 가지배관이 아니고, 이제, 교차배관은 10m를 하나 했죠. 그러면 유속은 10m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로 이걸 변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48 세제곱미터 미니터 이거를 이미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변환을 했죠. 여기는. 그럼 이제 분을 초로 변환을 하면 60을 나누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Q는 이렇게 이제 변환한 이 단위로 0.34133 나왔죠. 그리고 V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V는 10 그리고 Q는 0.341 다 나왔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208.522mm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현장의 감리자들이나 설계자들이 이제 저측의 독자들이 전화상으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물며 이건 덜합니다. 그죠? 더 큰 건물에는 헤더가 그 층에 만약에 이제 1500개 1회 공급 해당되는 이 배관에 지나갈 때 이 배관의 구경은 얼마로 해야 되겠냐. 이 계산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수치의 하물며 500mm, 800mm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하전지기운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 펌프의 성능은 수조에서도 30개의 헤더 방수량이 최대거든요. 아니 이 지금 256개를 공급할 수 있는 펌프가
애당초에 설계하지 않습니다. 30개가 맥시멈으로 그 수조의 양도 계산하고 펌프도 계산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 수리를 계산한다는 건 화전진 기준이 30개의 성능으로 펌프를 하고 수온을 계산하는 것하고는 아주 매치가 안 되죠. 그럼 이제 그 이상은 내가 답할 수 없다. 이미 설명을 다 했지 않느냐. 펌프의 용량은 30개로 이렇게 방수하는 양으로 하는데 배관은 몇백 개, 1000개, 2000개를 송수하는 큰 배관으로 보면 펌프 송수할 힘도 없는데 이 큰 배관이 뭐 필요하냐. 그럼 이제 설계자와 감리자 그리고 소방서의 담당자가 현재 화재안전 기준을 내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의논해서 잘 맞춰서 공사를 하세요 하는 이 답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틀리다, 이 맞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방청의 유권 해석자도 아니고 사업만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개방형 헤더는 다란에 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두고 있죠. 이 다란을 적용하는 코드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한 개일 때는 25mm, 두 개일 때는 32mm, 세 개일 때는 여기입니다. 5가 아니고 3에서 5개일 때, 여기는 6개에서 8개일 때 그렇게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리배관 방식 또 이제 개방형 헤드일 때는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수리 계산을 40개니까 현재 A 부분에 해당되는 이쪽의 헤더가 40개입니다. 40개면은 Q는 3200리터 분이죠. 이것도 세제곱미터 환산을 하고 분을 초로 환산을 하면은 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유속은 10m, 10, Q는 나오죠. 하면은 82.42mm의 배관이 되는데 이보다 상향의 윗부분의 국내 생산 배관의 구경은 90mm짜리 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